영상 시작! 네, 대한민국 1대, 2대, 3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의 배우자는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한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입니다. 초대 영부인이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는 25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요. 당시에 국민들이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헷갈려 해서 호주댁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더 흔히 하는 실수라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도나 여사는 둘 다 재혼이었으며 미국에서 살다가 광복 후에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호정명은 프란치스카 도나이며 스스로 프란시스카라는 한글 표기를 사용하였고, 귀화 후에는 남편인 이승만 대통령이 지어준 이부란이라는 이름도 썼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가깝게 지낸 한국인들이 많지 않아서 많은 에피소드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일화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현충원에서 만난 한 오스트리아인이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에게 "당신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까? 라고 묻자 "저는 한국인입니다. 우연히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한복 사랑도 남달라서 외국에서 생활할 때도 거의 한복을 즐겨 입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언으로 내 관 속에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 썼던 태극기를 넣어다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4대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그의 배우자 공덕귀 여사입니다. 결혼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윤보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혼이었고, 공덕귀 여사도 38세라는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에 윤보선 대통령과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당시 본인은 결혼보다는 유학길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우선 공덕귀 여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신학자였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신학교에서 유학생활도 하였으며 조선신학대학에서 전임 강사로 재직도 하였죠. 또 일본에서 강압적으로 행하던 창씨 계명을 거부해서 투옥되기도 하였고, 당시 금지된 곡을 교회에서 불러서 끌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보기 드문 활동적인 여성이었고 깨어있는 여성의 대표였죠. 그런 공덕귀 여사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부에 전액 장학금을 확보하고 수속을 밟았는데, 당시 공덕귀 여사의 후원자 역할을 하던 목사님이 유학 자금과 서류를 들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유학이 좌절된 공덕귀 여사는 결국 주변의 등살에 떠밀려 윤보선 대통령과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공덕귀 여사는 결혼하여 안국동으로 가는 길이 마치 귀양 가는 기분이었다고 훗날 토로하였습니다. 공덕귀 여사는 영부인 기간 동안 정치에는 일절 참견하지 않았지만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일본어 등을 구사할 줄 알았기에 윤보선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국인 내빈과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부인으로서의 짧은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꾸준히 사회운동가로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공덕귀 여사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들은 영부인으로서의 그 기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인권운동을 하며 한국 사회의 어두운 부분,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앞장선 사회운동가로서의 시간들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배우자 유경수 여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재혼이었으며 역대 영부인 중에서 두 번째로 키가 큰 170cm의 장신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키가 공식적으로는 164cm 혹은 165cm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러 자료에서 찾아보면 158cm였다는 여러 추측도 나오죠. 이러나 저러나 박정희 대통령과는 상당한 키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나이 차이는 8살이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33세, 유경수 여사가 25세에 대구의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주례를 섰던 초대 대구시장이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이라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례를 섰던 초대 대구시장의 이름은 허억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성함이 상당히 유니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 대한 에피소드는 그 전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의 사례보다 훨씬 많이 전해 내려오는 편입니다. 배우 최불암 선생님과 관련된 일화인데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한창 인기 폭주였던 시절, 당시에는 TV에서 담배 피는 씬도 여과 없이 보여주던 시절이었고 수사반장에서 최불암 선생님은 헤비스모커였습니다. 매회 담배 4대 이상을 피우는 설정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또 이 수사반장의 엄청난 애청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최불암 선생님이 어느 날 전화를 받습니다. 청와대 영부인 전화십니다. 최불암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등골이 서늘하셨을 거예요.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저 유경수예요. 최불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긴장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화 너머로 웃으면서 유경수 여사가 개인적인 부탁인데 담배 좀 줄여주세요. 수사반장에서 최불암씨가 담배를 태우실 때마다 저 양반도 계속 따라서 태워요 라고 했고, 실제로 담배를 줄이게 되었다고 최불암 선생님이 직접 회상하셨었죠. 그 외에도 코미디언 전유성 선생님이 당시 이런 개그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치고받고 싸우는 걸 3글자로 줄이면? 이 넌센스 퀴즈의 정답은 육박전이었는데요. 유경수 여사의 육, 박정희 대통령의 박을 따와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용감한 유머이긴 했습니다. 이 개그로 인해서 해당 프로그램의 PD는 중정에 끌려가고, 해당 프로그램이었던 가수 이명주의 영시의 다이얼 프로그램은 바로 폐지가 되었고, 전유성 씨는 즉각 출연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 전용기의 스튜어디스에게 이 개그를 듣고는 손뼉치며 박장대소하였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실 아주 많이 엇갈리지만 유경수 여사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아주 긍정적이고 진정한 대한민국 국모의 모습을 제시했다라고들 하십니다. 실제로 유경수 여사는 영부인 시절 노동자들을 적극 지원해주기도 하였고, 고아원과 보육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모두가 꺼려했고 모두가 피했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구호물자를 보내고 또 방문하고 또 청와대에 초청하는 등 한센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역대 영부인 중 가장 단명한 영부인이 되었죠. 대한민국 10대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의 배우자 홍기 여사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영부인 중 유일하게 이름이 외자이고요. 최규하 대통령의 임기기간이 짧기 때문에 영부인이었던 홍기 여사 역시 8개월가량으로 역대 가장 짧은 영부인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홍기 여사는 남편인 최규하 대통령보다 3살 연상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아주 소박하고 조용한 영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청와대 시절 양로원과 보육원 지원만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대외 활동은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일화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야 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어휴 김장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라고 하며 한숨을 쉬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향후 영부인 활동 구상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는 말에 홍기 여사가 딱히 대답을 내놓지 못했고, 보다 못한 청와대 관계자가 화제를 전환시키고자 영부인께서 청와대 김장을 모두 다 하셨다고 소개하자 그제서야 김장 30포기를 직접 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매년 가계부를 거르지 않고 썼다고 하며 가계부 안에는 콩나물 등의 부식들을 구입한 명세서들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부인으로서는 매우 소박하고 꾸밈 없는 모습이 당시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져서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11대 12대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입니다. 이순자 여사는 만주국의 수도 신경특별시, 현재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출신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1931년생, 이순자 여사는 1939년생으로 두 사람은 8살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입학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두환 대통령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화여자대학교는 결혼을 하게 되면 학칙상 퇴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순자 여사도 전두환 대통령과 결혼하면서 학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교칙은 2003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상당히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들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평가적으로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순자잖아요. 1979년 심수봉 선생님 노래 중에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으로 만든 순자의 가을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 영부인의 이름이랑 같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죠. 후에는 박미 선생님한테 그 노래를 줘서 박미 선생님의 대표곡인 올 가을엔 사랑할 거야 라는 곡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박용식 씨는 전두환 대통령과 몹시 닮았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를 당했는데, 코미디언이었던 김명덕 씨는 단지 주걱턱이라는 이유로 방송 금지를 당했습니다. 왜냐면 이순자 여사가 주걱턱이었거든요. 이순자 여사는 2017년 당신은 외롭지 않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거기서 전두환의 쿠데타는 사심이 없는 쿠데타였다라는 말과 우리 부부도 5.18 사태의 희생자다라는 주장을 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었고, 2019년 5.18 재판 출석을 앞둔 전두환 대통령을 가리켜 내 남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말을 해서 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유일하게 미담을 발견하지 못한 영부인입니다. 대한민국 13대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입니다. 김옥숙 여사는 경북 청송군에서 1935년에 출생하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1932년생으로 두 사람은 3살 차이였습니다. 김옥숙 여사는 전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이순자 여사를 바로 옆에서 지켜봐서였는지 노태우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매우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의 한 적이 없으며 단독 일정도 항상 비공개였고, 역대 영부인 중 손꼽힐 정도로 행동이 조심스러웠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자신의 남편인 노태우 대통령이 군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지만, 전 대통령이 하나회에서도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며 노태우 대통령을 하대하였고,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 역시도 김옥숙 여사를 하대하여서 상당한 서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자 김옥숙 여사는 이순자 여사에게 우리 남편은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이고 제국이 아빠는 체육관에서 뽑힌 대통령이잖아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당일에는 광주광역시 5.18 묘지를 극비리에 방문하여 참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노태우 대통령 퇴임 후에는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0년 5월 18일에는 5.18 묘역의 이한열 열사 묘소에 김옥숙 여사의 이름으로 아들 노재현 씨가 조화를 헌화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14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배우자 손명순 여사입니다. 1929년생으로 경남 김해 출생입니다. 손명순 여사도 이순자 여사와 마찬가지로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니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 이화여자대학교에는 금혼학칙이 있었습니다. 손명순 여사는 비밀 결혼을 올렸고 주위의 도움 덕분에 잘 숨기고 약학학사로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손명순 여사는 영부인 시절 구설수에 딱히 크게 오르는 일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부인 당시 얼굴 화장을 유독 짙게 해서 가부키 화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손명순 여사의 얼굴에 생긴 백반증을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내조형 영부인으로서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 인생 동안 언제나 묵묵히 응원하고 뒷바라지를 하였으며, 전두환 대통령 군사 독재 시절 김영삼 대통령이 단식 투쟁을 했던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회고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런 손명순 여사에 대한 사랑을 감추지 않았으며, 인생에 가장 잘한 두 가지가 군사 독재 속에서 민주화를 이룩한 것과 60년 전 아내와 결혼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배우자 이희호 여사입니다. 1951년 부산 1.4 후퇴로 서울 피난민들을 배에 태워 후송하기 위해 이희호 여사는 한 해운회사 사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해운회사 사장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그것이 두 사람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첫 인연으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츰 만남을 이어가면서 정치 상황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생기면서 두 사람은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희호 여사는 당시 여성 중에는 드물게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었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여전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초엘리트 여성 운동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첫 부인과 사별을 하였고 쿠데타로 인해서 야당 대변인이었던 직업마저 잃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이희호 여사와 김대중 대통령의 결혼을 몹시 안타까워하며 이희호 여사를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후에 이희호 여사에게 김대중 대통령과 결혼한 이유를 묻자 유쾌하게 잘생겼잖아요 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네요. 살아생전 많은 역경을 이겨낸 대통령으로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의 곁에서 함께 수많은 시련을 견뎌내고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함께 고난을 이겨나간 이희호 여사를 김대중 대통령은 진심으로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 퇴임 후의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아내가 나보다 먼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내 없는 삶이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아내 없이는 지금 내가 있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 이희호 여사는 사랑하는 당신에게로 시작되는 편지를 써서 관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잘도 참고 견딘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2019년 향년 9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역대 대한민국 영부인 중 가장 장수한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입니다. 권양숙 여사는 1948년 경남 창원 출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46년생으로 같은 동네 오빠였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는 1973년 결혼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준비를 뒷바라지하며 내조하였다고 합니다. 2002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 이 구절이 나오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비전향 장기수의 딸 권양숙 여사와 결혼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오자 당시 인천 지역 경선에서 빨갱이의 사위,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비판과 여론이 크게 일었고 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응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연설을 들어보면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밌게도 이때의 연설이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아내 권양숙 여사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일화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 권양숙 여사에 대해 누구보다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영부인 시절 비교적 대외 활동보다는 조용한 내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는 30년을 살았으면서 말도 없이 가느냐고 매우 슬퍼하며 추모객들의 눈시울을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배우자 김윤옥 여사입니다. 김윤옥 여사는 1947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41년생으로 두 사람은 6살의 나이 터울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의 생일에 맞추어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결혼기념일을 기억 못해 혼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만 23세의 나이로 이명박 대통령 과 결혼하였습니다. 당시 친구들이 학교에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던 김윤옥 여사가 왜 이렇게 못생긴 남자랑 결혼하냐며 타박했다고 합니다. 2010년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김윤옥 여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의 어머니 묘에 김윤옥 여사를 데리고 가 셋째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였고 그것이 어찌저찌 프로포즈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윤옥 여사는 오랜 기간 자원봉사를 하였는데 소아병동에 꾸준히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고 불우이웃에게 매달 생활비를 전달한다던가 청량리 바퍼 나눔 운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는 등 여러 자원봉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면에는 여러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현충원 참배에서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에 대한 논란, 그리고 여느 영부인들과 마찬가지로 친인척 관련 논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유일한 여성 대통령이며 또한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가 없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였다면 여성 대통령 배우자의 호칭은 퍼스트 젠틀맨 혹은 부군이라는 호칭이 쓰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1954년생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경희대학교 음대,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학교 법과대, 첫 만남은 캠퍼스 축제에서였고 시위를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루가스에 맞아 쓰러졌다가 눈을 떠보니 김정숙 여사가 간호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서로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서로 연애를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학생운동으로 인해 구속되기도 하고 군대에 가 있기도 하고 사법시험 준비하느라 절에 가 있고 하면서 서로 실질적인 연애는 거의 면회였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일문일답에서 프로포즈에 관련된 질문에 아내가 먼저 했다. 친구들과 있는데 갑자기 제인이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빨리 말해 라고 해서 깜짝 놀라 알았어 라고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상당한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방문 시 장진호 참전용사였던 스티븐 움스테드와 통역 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와 수월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 등이 비춰졌습니다. 또한 김정숙 여사는 요리를 상당히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충청도 호우 사태 당시 홍수 피해를 입은 충북 지역의 낙과들을 재료로 화채를 만들어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접해 좋은 평가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1972년생이며 2022년 5월 10일부터 대한민국 영부인이 될 예정입니다. 역대 영부인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중들의 인지도와 관심을 받고 있는 영부인 예정자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김건희 여사의 키가 171cm인데 역대 영부인 중 가장 키가 큽니다. 두 번째로 키가 큰 영부인은 소개드린 대로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본명은 김명신이었고 현재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는 과거 한 스님의 소개로 연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아직 취임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 후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대중들의 수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긍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영향력 있는 영부인이 되길 바라봅니다. 영상 끝!